자, 이번 코너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입니다. 어제요.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혐의로 1심 실형 선고 받았던 그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려동물, 반려견 인구 늘면서 이로 인한 개물림 사고도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승재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성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박 변호사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2심에서도 네. 실형 받았네요? 이게 어떤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예,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27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예. 이 피고인인 1심에서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상당하다. 같은 직장 동료 사이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면서 예.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1심이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고 예.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승재현 의원님 이게 21대 총선 전날에 벌어진 일이죠, 이게? 사건이?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총선 전날인 4월 15일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요. 예. 그 전날 이제 그 회식이 있었는데 그 회식에서 네네. 지금 이제 피해자가 이제 술이 취해 있었는데 이 가해자가 그럼 집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제 특정 모텔에 들어가서 이제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이 성폭행으로 인해서 피해 여성이 한 6개월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그 뒤에 상해가 발생했는데요. 사실 이게 성폭력 사건이다 보니까 저도 되게 이렇게 어디까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가 혹시나 2차 피해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성추행만 했다. 예. 성폭행은 내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이 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에 발생했는 것이지 예. 내가 일으킨 것은 아니다라고 범죄 일부 사실을 부인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지금 있는 중간간으로부터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모든 점에 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서 3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네네. 1심 선고에서 그때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고, 2심도 네네. 같은 좀 형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1심에서 피고인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 예. 그리고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1심은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먼저 성폭행 사실과 관련해서는 이 범행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보면 예.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예.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내용을 보면 사전에 충분한 정서적 교감이 없는 이상 신체적 접촉 그 자체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동료 간의 성폭행의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정서적 교감이 없는 이상 술에 취해 한거불능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울러서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피고인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은 사실이지만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 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정이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즉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해 상담한 기록이나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심리평가를 받은 보고서 내역을 볼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예. 승 의원님, 이게 반성문을 근데 지금 피고인이 제출을 했는데
네네. 형량 변화가 없네요. 뭐 사실 저는 매번 예. 이야기를 하지만 예. 지금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 피고인을. 예. 그런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법원이 이걸 양형참작 사유로 보는 거는 저는 어느 면으로 보나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거든요. 예. 피해자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한 행위에 맞게 걸맞게 죄질에 합당한 형량을 부과해 달라라고 피해자는 절규하고 있는데 예. 법원의 입장에서 반성문을 제출했으니 그 반성문에 따라서 형을 감경하겠다, 양형참작 사유로 보겠다. 예. 저는 이 부분은 법원이 지금 판결과 동일하게 나머지 판결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성폭력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그 행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같이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예. 감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이 사건에서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었는 거는 1심에서는 방금 저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듯이 일정 부분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예. 사실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 성폭행도 했다. 그다음에 뭐 외상후 스트레스 상해도 나 때문에 일어났다.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2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 그 부분은 양형참작 사유로 봐주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원이 굉장히 성폭력 범죄를 엄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 판결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감경을 하지 않았다.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판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사실 근데 네. 지금 승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2심에서 네. 이렇게 뭐 반성문 내고 하면 좀 이게 좀 가만히 되곤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네 보니까요, 추세가. 사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예. 공소 사실을 인정하되 다만 예.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항소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죠. 예. 이 첫 공판 단계에서부터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량에 관한 한 항소심이 마지막 재판입니다. 예. 즉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는 사건이 아닌 이상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예. 최근 추세에 비춰보면 유죄를 피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공소 사실을 인정하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만 성립되면 성범죄의 경우에 강간은 징역 3년, 강간치상은 징역 3년 6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사실상 공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예.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예.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 자체로 항소심이 형을 감경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 한 1심 선고 형량이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그렇다면 항소심이 공소 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굳이 그 형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향은 다른 재판, 즉 하급심의 재판 관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급심의 다른 재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을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좀 입장을 좀 밝혔습니까? 네네, 뭐 피의자 측 입장에서는 두 가지 예.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인 측이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처음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판결에서 항소심에서는 그 피고인의 범죄를 다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판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여기에 대해서 상고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방금 뭐 박성배 변호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다시피 본 사건은 상고를 했을 때 법리 판단의 문제만 있지 양형 판단의 문제는 상고할 수 없는 사건, 즉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 2심에서 모든 범죄를 다 인정하고 또 법리 판단에는 뭐 최종 법칙이라든가 판단 유탈이라든가 그런 경험칙과 논리식에 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냥 항소심에서
사건이 확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 방금 속보 하나 들어와서 이거 좀 전달해드리고 우리 저 얘기 이어나갈게요. 지금 국민의힘 그 선관위에서 발표한 건데 보니까 지금 당대표 선거요. 그 경선 그 컷오프 8명에서 이제 5명으로 줄이는 거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그리고 홍문표 의원 이렇게 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통해서 이렇게 뽑았고요. 선관위에서는 국민의힘 선관위에서는 여론조사 수치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그 당대표 선거 본선 진출 5명 확정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개물림 사고 자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 좀 우리 같이 자세히 짚어보시죠. 그 지난 22일이었죠. 야산에서 그 개물림 사고로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죠. 이거 좀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이건 박성희 변호사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지난 20일 오후 3시 20분경에 이 50대 여성이 인근 공장 텃밭에 지인과 함께 방문했는데 예. 잠시 산책하러 나가겠다고 하고 공장 건너편 야산을 올라갑니다. 한 50m도 채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몸 길이 150cm, 25kg이 넘는 성인 덩치만한 큰 개가 덮칩니다. 예. 이 3분 동안 개를 떼어내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개가 자리를 떠나자 힘겹게 도움을 구하러 공장 쪽으로 내려왔고 직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예. 사인은 과다출혈 쇼크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예. 승 의원님, 이 혹시 뭐 저희 YTN에서 이제 보도한 영상인데 이게 보니까 좀 끔찍한 장면인데요. 이게 맞습니다. 예. 이 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 좀 알려져 있습니까? 원래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예. 이건 당연히 안락사가 되는 게 맞다라고 네,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지금 이제 갑론을박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이게 개에 대한 지금 이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개가 결국 나중에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선을 조금 시켜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입양을 하겠다. 이런 어떤 많은 분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게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개로부터 물려서 사망한 유족들이 있고 그 유족들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안락사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래에 우리가 진행해왔던 방법으로 안락사를 하는 게 맞고 다만 지금은 이 개가 결국 이 사건을 찾아줄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예. 이 개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야산에서 그냥 있었던 개인지 들개 형태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주인이 존재를 했는데 주인이 관리 감독의 실수로 이제 외부로 나왔는지 그러면 관리 감독의 실수로 외부로 나왔다면 분명히 우리 동물보호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개가 결국 그 주변에서 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귀 본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인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주인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와 복종의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 개가 내 개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그 개가 하는 모습과 개의 어떤 그 회귀 본능을 생각하면 분명히 이게 그냥 방임되어 있는 개인 건지 이미 유기가 돼서 들개 형태로 있는 개인지 아니면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 주인의 관리 감독 실수로 밖에 나왔는 건지는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개를 데리고 있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해야 된다. 안락사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네. 지금 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연히 그 안락사 반대하는 면들이 접수는 되고는 있는데 뭐 수사 진행될 때까지는 당연히 유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의 견주를 찾게 되면 견주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상당합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 목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징 처벌되게 됩니다. 예. 견주가 처벌될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에 사용된 물건인 개도 법원이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개는 물건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네. 법원이 몰수한 다음 이 물건을 공매 처분하거나 폐기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폐기 처분의 하나가 안락사가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안락사는 유보해 두고 있지만 견주를 찾아 그 형사 책임을 묻게 되면 이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승 의원님,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거 안락사 반대하는 민원들 접수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의견단체들이? 애견단체 입장에서 아까 제가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입양을 해서 내가 이 이 개를 키우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입장과 또 이 개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입장뿐만 아니라 이 개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 킬로그램 수가 일반 그 개의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 예. 25kg 정도 된다면 굉장히 이제 굶주려 있을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그 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했는 거라서 어떻게든지 이 개에 대해서 안락사를 반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예. 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의 유족과 피해자가 이 개로부터 사망했다면 예. 저는 박성배 변호사님 입장과 같이 그 그러니까 그 개에 대해서 안락사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예. 저도 이 안락사는 불가피하다라는 예.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견주 반려견의 그 견주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거죠.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꼭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우리가 주택에서 기르는 개, 교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이 모든 것들이 등록 대상 동물이거든요. 예. 이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과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다치게 만들거나 사람을 사망하게 되면 예. 똑같습니다. 사망하게 되면 말씀 주신 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치게 만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 개가 맹견은 아니에요. 맹견을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보는데 예. 흔히 말해서 도사견, 그다음에 펫불 테리어 종류의 그 3종 예. 그리고 로트와일러 이 빼고는 사실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맹견을 기르는 사람이 맹견을 유기할 때 혹시 바깥으로 내어보낼 때에도 분명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니까요. 견주분들은 이런 부분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그 자기가 기르는 반려견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맹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예. 매우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승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강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강아지가 아니고 이제 큰 개죠, 이게 큰 개. 예. 맹견은 아니지만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